제약바이오 작전이 가장 컸던 시기가 17년에서 18년도죠. 이거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 맞고 떨어지는데 지금 이유치에 있는 종목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미약품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한미약품도 제가 볼 때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셀트리온도 2018년도인데 요쯤이었좀 많이 경고를 하셨다. 이종우 센터장님이 오늘 칼럼을 통해서. 근데 그때도 경고하셨죠. 17, 18년도 경고하셨고 요즘에도 또 경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셀트리온은 차트적으로 보면 일단 2차 상승 나온 후에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번은 더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일부 버블이 거쳐질 겁니다. 이종 센터장님이 17년도, 18년도 경고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요즘 경고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요즘 경고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자, 코로나 쇼크 후 쏠림 심각해져서 2020년 7월 달에 올리신 글입니다. 역시 BBIG에 대해서 저와 같은 의견이시네요. 오히려 BBIG, 정부에서 밀고 있는 이것들이 오히려 버블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하고 의견이 같은 게 되게 많아요. 테슬라도 경고하고 과거에 아마존이 닷컴 버블 때 무너졌고 장기적으로는 발전했지만은 중간에 고통의 기간을 겪고 있다. 그 내용 또 적고 계시고요. 또한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일본도 다른 나라보다 10배 이상의 PER을 가졌을 때가 있었고 그러나 여지없이 급락이나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금 뭐 미국 상황을 조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 같죠.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SK 바이오팜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올랐다. 그러나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신 개발이 이건 백신을 개발한 첫 번째 주죠. 화이자가 만약 개발했다면은 화이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제약사들은 원래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반대 현상이 빚어졌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제약주의 작전 세력이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신약을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냐 하면은 1999년도에 우리나라 SK 케미칼에서 항암제가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으로 이어지지를 못했다. 그래서 주가도 별볼 없었다. 장기적으로. 자, 자꾸 기술력 맨날 그 댓글 다시는 분들 잘 보세요. 그렇죠. 개발 성공한 후에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글로벌로 봤을 때 아스피린이나 뭐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같이 메가 히트작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만은 외국계 제약사라고 하더라도 신약 개발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개발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장기적인 주가가 제자리인 그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제 조금 더 수치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일부 바이오 회사는 60% 가까이 나와야만 성립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25%를 넘지 않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나가는 반도체나 이런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르보나 저러보나 버블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2017년에 크게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그쵸? 이분이 그때 경고하셨고 하락을 했었죠. 지금은 코로나19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첫 번째 백신이나 치료제가 실제적으로 나오고 나면은 개발 기대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넷과 게임 목적 BBIG 전체를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다. 저도 게임 종목 중에 일부는 버블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그럼 잘 찾아보면 게임 중에도 저평가가 있죠. 물론 제약주 중에도 저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하여튼 뭐 여기도 게임 중에서 좀 고평가가 일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말한 인터넷이란 네이버랑 카카오를 말하는 거. 저도 네이버랑 카카오에는 조금 버블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지금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상승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017년, 18년도에 얘기했던 얘기를 경고 17년도에도 많이 글이 있는데 조금 80년대 증권주처럼 제약바이오가 경고를 했었고 이분의 말씀대로 이건 이제 후속으로 얘기한 거면 17년부터 경고했고 근데 아직도 불안하다 그 얘기인데요. 여기에 조금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17년도 뉴스를 보여드리는 게 맞겠네요. 예. 그 당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재밌습니다. 어떤 예를 드셨냐 하면 1999년도 예를 드셨습니다. 설립된 지 3년도 않는 KTF가 KT의 시총을 넘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테슬라 시총이 도요타를 넘는 것, 그런 비상식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얘기도 하시죠. 아모레 퍼시픽의 시가총액이 모든 백화종의 시가총액 합친 것보다 커졌다. 이 정도로 됐을 때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저희가 주식 선물 하방에 투자했던 종목들이죠. 버블이 커서.
또 이 당시 셀트리온이 현대차의 시총을 역전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이분이. 그래서 바이오 종목의 성장성 기반으로 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데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판단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나놓고 보면 왜 그때 사람이 어리셨을까 하는 그런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KTF와 KT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총사와 현대차 비교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게다가 신라전의 시가총액이 한미약품보다 커진 것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실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그 당시에도 2018년도 셀트리온 그 이후로 떨어졌었고요. 신라제는 지금 뭐 상장 폐지를 논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이 경고를 했습니다. 단 하나 저랑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옥석을 가려야 된다 해서 이미 옥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계십니다. 이거 뉴스상인데, 적어도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 그 당시 회계감리 논란이 있었던 때라고 하는데, 그나마 기술력 있는 것은 이 두 종목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셀트리온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죠. 현대차보다 높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데, 그걸 잘 보십시오. 그냥 고평가가 있는 것하고 기술력 자체가 뻥카인 것하고는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0분의 1, 뭐 상장 폐지까지 될 그런 종목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두 종목 다 지금 너무 버블이 크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분이 이제 IBK 센터장을 그만두시고 그다음 이코노미스트가 되셨는데, 그 이후 약간의 삼성 계열의 이코노미스트가 된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입장이시겠죠. 그럴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좋게 보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 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 둘 다 거품이 있다고 보고, 이거는 거품 있는 정도고 셀트리온은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